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네. 야 역시 이재명 말 잘해요. 말 잘해요. 예.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는 좀 들어오기 전에 예. 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뭐냐면은 그거 비유하던데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야지 탄탄하지. 시멘트만 있으면 안 되고 모래만 있으면 모래덩어리, 시멘트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남 3인방을 꽁꽁 싸갖고 청와대로 저 용산 저로 데려간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 잘한다 인정.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인과의 화법이 굉장히 좋다 인정. 비유법 좋다 인정. 비유 좋다. 예. 그런데 믿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뢰하는 사람은 말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맞아요. 옮기는 일치해야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인사에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사에 소홀함이 지금 없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김민석 총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장관 후보, 총리랑 장관 후보들이 있는데 그렇죠. 소홀함 있으면은 고치면 돼요. 고쳐야죠. 안 고치면서 소홀함이 있었다 말하는 거는 소홀함이 있으니까 그냥 너는 외워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질의응답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저희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저께 이제 그 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네. 했습니다. 아, 이재명은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니냐. 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여러 사건에 얽혀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그럼 뽑으면 된 거 아니냐. 공수사실 한번 네.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그 내용도 네. 정확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과연 아니 요거 할까요? 요거 요거로 할까? 하시나요? 뭐가 재밌습니까? 우리 이거부터 가실까요? 선택으로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자, 실시간. 요거 해드릴까요? 지금 223분밖에 안 들어와 계신데. 네, 요거 해드릴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 아니 뭐 국민이 선택하면 있는 죄도 지금 없어진다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한 내용도 말입니다. 시청자 중심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쌍방향 유튜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네. 선택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네. 뭐 BJ인가요? 아 그러네요. BJ네요. 자 지금 동학농민 네. 이거 진짜 운동. 작년에 나왔을 때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사실 비판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설마 이걸 할 줄을 몰랐어요, 정말로. 예. 근데 이미 사실 정읍에서는 2020년부터 일부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시 논란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 정읍에서는 이미 동학농민 전쟁의 후손 사실 네. 이런 경우는 유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족이라는 거는 사건 당사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당대의 사람을 유족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그 사건 본인들은 이미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후손에 대해서 이미 정읍시는 2020년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도내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이 유족도 틀린 말이라니까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월 10만 원을 줄지 1년에 30 내지 50만 원을 줄지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국민들 정서나 이런 게 이게 이제 뭐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 대신에 전북도에 사시는 분들. 전수경님이 지금 전북 정읍으로 귀촌을 했는데 예. 나는 동학농민 연금 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미 2020년부터 정읍에서는 받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가 3, 각 시군이 재원을 7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자치제 재정에서 하는데 이 전북도나 정읍이나 이런 데가 결코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가 아니거든요. 높은 데가 아닌 게 아니고요. 예. 전북도는 17개 지자체 중에서 꼴찌예요. 아니 근데 이걸 자기네 지자체 돈으로 그걸 네. 하고 있고 방금 유족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동학농민 전쟁이 19세기잖아요. 19세기. 예. 어쨌든 19세기 말에 1894년 이때인데
그럼 그때에 어떤 분이 정말로 뭐 희생자예요. 그러면 자손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자녀가 피라미드로 내려오잖아요. 맞습니다. 한 명에 있으면 거의 밑에 자손을 하면 10명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니까 이제 아니 무슨 돈 줄 명분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목표점이 있는 거냐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이해가 안 없는데 돼요. 일단 재정 자립도를 좀 살펴보면요. 2024년의 경우에 그 전북의 재정 자립도가 23.5%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네. 100원을 쓰면 전북 내에서 세금으로 걷고 해갖고 자기가 조달하는 비용이 100만 원에서 23만 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 어디서 오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7위예요. 아이고야. 17개 중에 17위예요. 잠깐만. 전국 평균은 31%예요. 그러면 네. 지금 저는 그냥 얼핏 생각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나는 서울 사는데 내 돈 네. 안 들어가네. 네.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 돈 갖고 알아서 한다는데. 하는데 실제로는 재정 자립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네. 그 돈의 한 70%는 네. 나름의 나머지 국민들이 낸 세금이네요. 그러니까 저 후배님 돈이 일부 들어간다라고 봐도 제 돈이 일부 사실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그림 논리 구성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부인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전북이 거둔 돈에서 이거를 전액 부담을 한 다음에 다른데 빵꾸 난 거를 중앙 재정으로 메꿀 수 있지만 이거는 그래서 그 돈이 그 조삼모사이잖아요. 그쵸. 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읍의 재정 자립도는 몇 프로냐? 정읍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 전수경님, 할미꽃님 지금 정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정읍의 재정 자립도 몇 프로십니까? 9.69%입니다. 즉 100만 원을 쓰면 정읍 지자체에서 자기들 돈은 10만 원이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 지원받는 겁니다. 지자 그 광역자치단체나 네. 국가에서 네. 가는 재정 그 충당을 네. 받아서 한다는 말이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말로 이게 지금 지방 도시의 소멸이나 지방 도시의 이제 재정 자립들이 늘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 중에서도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죠. 가장 뭐 큰 문제가 기업도 이제 많고. 네. 그 기업 법인세를 걷지 못하는 특히 지방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인구 줄어들고 있고 정읍하고 전북 이 두 개의 키워드는 둘 다 재정 자립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하위권인 이런 지자체예요. 여기서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학농민 후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멋진 지자체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너무나 전근대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동학 운동의 의미를 따지고 이런다면은 네네. 그 지역을 어떻게 뭐 기념 벨트화하고 네. 그런 어떤 그런 걸 해야지 남아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 이게 지금 뭐 진짜 조선 시대입니까? 뭐 이게 그 신분제처럼 네. 이 동학농민 참가했다라는 신분을 세습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손자 증손자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양반 노비 사회처럼 네. 동학농민의 후예 그러면서 그 신분 이걸 어떤 신분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신분을 만들어 버리죠 이거. 지금 우리 저 신부장이 신분화라 그랬는데 이런 신분화에 또 소재로 쓰이는 것들이 각종 이를테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혹은 심지어 사건들 민주화 4.3 운동. 예. 민주화 운동 4.3 광주. 광주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당대에 이제 그냥 당대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유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논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네네. 다른 어떤 저 20세기 초반에 예.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우리는 뭐 없나 그렇죠. 하다가 동학 이렇게 네. 찾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박경수님이 야 진주 논개는 안 주냐?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거 만약에 돼가지고 진주 쪽에 가면은 네. 농계 유족들 그리고 농계 때 그 농계만 있습니까? 그 진주는 지금 저 진주 기생 기방 네. 문화가 이제 또 전승대에 오고 있거든요. 예. 전수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우리 할머니가 그때 농계가 그 가토 기요마산가 뭐 그 이렇게 하고 떨어질 때 우리 할머니는 그때 옆에서 가야금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 피해 받았는데 뭐 찾아내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또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강규영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의 멘트가 예. 진짜 재밌더라고요. 동학농민운동을 과도하게 신성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신성시하면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즉,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조상이죠. 그분도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예. 경북 성주의 동학에 접주였다라는 제가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예. 이분이 박성빈 네. 1871년 네. 6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부친이신가요? 아버지, 네. 박정희의 아버지이자 박근혜의 할아버지, 네. 동학 농민 운동에 가담하였음. 네. 예, 그래서 이 무관입니다, 무관. 그러니까 완전 무관 집안이었는데 동학 농민 운동에 가담을 했으니까 이분도 그리고 접주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동학에서 높은 지위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동학 그 소설 토지 아시죠? 박경리의 토지. 네네. 그 같은 경우는 서부 경남이고 뭐 박경리 씨가 통영이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건 또 경남이거든요. 네. 거기도 동학 접주가 나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게 어떤 정읍이나 전북도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전북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동학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신분화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지역을 그걸로 자기들 지역 독점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학이 사실은 만약에 동학이 전국적인 민주화 뭐 이게 시장이 다르면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왜 그걸 자기들 것만이라고? 그게 우리들 거야.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이거 되게 유화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 정근대성을 상당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규영 교수의 지적 중에 또 엄청 재밌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야, 그렇게 되면은 동학 농민군을 진압한 진압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거기 그쵸.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어요? 안중근 가문이 있었다. 안중근 가문이 또 그러면 안중근 의사인가요? 안중근 네. 의사는 독립운동으로 본인이 이제 그건데 또 그 집안이 또 무관이잖아요. 네. 안중근 가문도 무관인데 조선 말에 또 공직자로서 네. 동학 농민 민난이 났으니까 네. 그것도 진압하러 나갔어요. 야, 그러면 이제 또 역적이 돼 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를 완전히 꼬아놓고 역사를 꼬아버리면서까지 한 달에 10만 원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게 받는 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준다는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이 도의회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법들을 발의하는 사람인데 요 전북 도의회에서 요걸 발의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소속의 염영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 이제 물었어요. CBS 노컷뉴스에서 아니 지금 이게 너무 반발이 센데 뭐 임진왜란은 안 주냐 행주산성은 안 주냐 요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어? 아니 우리 할머니도 그때 행주대첩에 분명히 앞치마 두르고 나갔을 텐데 나 고향 사람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역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역사의 무지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 전쟁을 과도하게 이렇게 그 수당을 주거나 뭐 이러는 것이 역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윤석열의 계엄이 그랬듯이 말이면서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이제 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당시 동학 참여자나 직계 가족은 한때 반란 또는 역적으로 몰렸다. 당연히 그 후손들에게 최소한의 유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행복한 민주주의를 사는 우리 시대의 당연한 역할이다. 근데요, 이분들 이런 식으로 당연하다시 하는데 지금 6.25 참전 용사들이나 네. 6.25 때 전사자들의 가족들 네. 이런 분들은 1950년 6.25 발생하고 뭐 그때 아버지, 자녀, 자손, 아들, 삼촌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학살을 당하신 분들도 네네. 많고 그렇게 지나오면서 그걸 이렇게 금전적으로 우리가 희생당했다,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너무 이렇게 대놓고 유족 수당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한치의 어떤 서스럼도 없는 게 네. 저는 정말로 좀 이 뭔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내놔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놔. 그렇죠. 나- 국가가 난 이제 책임져. 저금통이 돼버린 거지. 네, 책임져. 네. 이런 태도인데 네. 국가는 뭡니까? 국가는 계속 그렇게 책임지는 것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조례가 2024년 9월에 만들어져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었고 그래서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요 직계 후손 중에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은 지금 915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답니다. 그걸 어떻게 추산을 그래서 하죠? 도가 30%, 시, 군이 70%를 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명단의 엄밀성부터 상당히 저는 사실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지금 아니 그 뭐 옛날에 뭐 다 무슨 뭐 양반이라서 족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엄밀성부터 시작을 해서 저거는 정말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와 또 진안군. 특히 예 아니 저는 이런 거 보면 무엇이야? 진안은 전부 다 반동들이야? 진안은 2명밖에 없어? 장수 뭐 했어? 야 무주 너희들은 뭐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정읍에서는 저렇게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예, 야 순창, 무주, 장수, 진안 예. 야 여기는 좀 부실했구만. 역시 저기는 좀 뭐 저기는 왜 저렇지? 지주들이 많았나?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 올림픽 합니까?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이 자꾸 이제 호남 지역을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 집단 이런 식으로 저는 자꾸 그러네요. 규정하는 것 예. 자체가 저는 이게 정말 호남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호남은 저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 쪽과 가장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 지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왜 자꾸 호남을 어떤 뭐 정치적인 박해자, 정치적인 희생자의 고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거로 끌고 들어가서 묶어놓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표를 받는데 도움이 돼서 그런 걸까요? 결국 그러네요. 저는 네. 지금 보면서 지금 방금 떠올랐는데 저게 이제 지금 동학 농민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발상이 어이없으니까 네. 임진왜란은 어떡할 거냐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거창, 산청, 야 빨치산 희생자들 저희 하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그거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야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가깝잖아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때 희생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쏟아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그리고 4.19 이거 저희 마산하고 창원 쪽에서 네, 네, 네. 김조열 학생이나 이런 그때 4.19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동학 이게 해가지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그리고 주장한 사람들. 지금 내년에 또 지자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네, 내년 지자체 때 이거 네. 이거 솔직히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군가는 들고 나와서 그렇죠. 아마도 민주당 쪽 후보 영남 쪽에서 지리산인 끼고 있는 서부 경남 쪽에는 빨치산 유족들 희생자들 많거든요. 네, 네, 네. 그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예 회복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근데 명예로 회복을 해주면은 좋은데 명예를 꼭 돈으로 환금하는 이 세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표로 바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돈은 표가 된다. 저는 뭐 이 그림을 야. 움직이고 있다라고 의심을 예. 하고 있습니다.